넌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당장 돌아와. 수화기 너머로 한 여성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여성의 큰 소리에 당황하였고 옆에 앉아있던 그녀의 친구는 수화기 너머 들리던 고성에 덩달아 당황하는데요. 전화를 끊고 오늘의 주인공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 미카라고 해요. 파리에서 예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파리에 온 지는 올해 2년째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설레요. 이곳은 에펠탑 아래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세느강에 비치는 햇살이 어우러진 언제나 예술과 꿈이 살아 숨쉬는 도시랍니다. 이곳에 제가 발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 믿겨지지 않아요.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 제1대학 조형예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예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중시해서 다양한 형태의 예술 표현을 배우고 실험할 수 있는 멋진 환경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유럽의 조형예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정을 받고 있어 단지 미술을 예술이 아닌 하나의 학문으로 확장을 시키죠. 그래서인지 예술가로서의 삶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드는 걸 넘어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조형예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몸을 정형화된 조형예술을 떠나 현대미술에 맞게 표현하는 데 관심이 생겼어요. 인체 조형을 주로 하는 저에게 인간의 몸에 대한 탐구는 어릴 때부터 항상 궁금증을 자아냈었죠.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즐기는 편인데 운동을 통해 제 몸을 가꾸고 몸의 구조와 근육의 움직임을 직접 경험하며 이런 과정들을 제 작품의 현실감과 생동감으로 더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운동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관찰하고 집에서 옷을 다 벗고 제 몸의 부분들을 동영상과 사진을 찍은 후 그 이미지를 토대로 저만의 인체 예술 작품에 투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을 하나둘씩 진행하다 보니 순간 번뜩이는 예술적 영감이 발현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주로 피트니스와 필라테스를 하며 몸매를 탄탄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유연성도 높여주는 중입니다. 특히 제가 푹 빠진 필라테스는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잡힌 체형을 유지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 몸의 근육들의 움직임이 잘 보이기 위해선 체지방량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로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며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려고 노력해요. 몸이 움직일 때 피부에 나타나는 근섬유들의 움직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선 체지방량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창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아 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파리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전 세계가 모두 스포츠로 하나 되는 올림픽이라는 축제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에요. 운동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파리올림픽 자체가 아주 큰 관심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전 2020 도쿄올림픽을 도쿄에서 본 이후 유학 중인 파리에서도 올림픽을 연속으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운아 같았어요. 파리에서 친해지게 된 친구들과 만나면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하며 국적을 나누어 경쟁의 대화도 하고 운동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같이 화합하기도 하죠. 특히 프랑스인 친구인 제 친구 클레루와는 같이 필라테스도 함께하는 사이라서 전공과 운동, 그리고 올림픽에 대해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친구죠. 그녀와 운동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함께 나누고 작업실에서 같이 조형을 하며 동고동락하다 보니 클레루와 저는 서로의 예술적 탐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답니다. 며칠 전 저와 클레르는 늘 하던 것처럼 필라테스를 마친 후 올림픽으로 꾸며진 파리 거리를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클레르가 저에게 물었어요. 미카, 혹시 양궁에 관심 있어? 프랑스도 8강에 진출해서 표를 구매하면 프랑스 경기인 8강부터 결승까지 볼 수 있어. 8강에 일본도 한국이랑 붙던데 두 나라 모두 실력이 뛰어나니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 그녀의 제안에 저는 당연히 흥미가 생겼어요. 좋지. 나도 항상 이렇게 산책만 하며
올림픽 거리만 돌아다니면서 생각한 게 직관을 한번 해보는 거였어. 가서 일본과 프랑스 응원하자. 클레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내 걱정 어린 말투로 제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래. 우리 프랑스 감독도 한국인 감독으로 영입할 정도로 한국 양궁에 대해 호평이 끊이질 않는다던데 너희 나라 일본이 한국을 이길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2020 도쿄올림픽 때 우리 일본 양궁 선수들이 한국만 만나면 처참하게 졌거든요. 심지어 그 당시 일본 언론은 한국의 야만성에 일본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며 분개하는 보도까지 하며 한국 까내리기를 했었죠. 하지만 스포츠는 공정한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이고 특히 양궁과 같은 종목들은 자신이 쏜 화살이 관역에 꽂히며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록 올림픽 개최국으로 많은 메달을 노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일본 대표팀에게도 찬사를 보내야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저는 말했어요. 그래, 맞아. 한국 양궁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열린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이 금메달 싹 쓸어갔어. 한국의 정교함은 인정해줘야 해. 제 말을 들은 클레르는 저에게 어깨동무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넌 한국 사랑하잖아. 너의 BTS가 탄생한 나라니까. 네가 K-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지.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터지며 클레르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대답했어요. 맞아. 19살 때 BTS의 음악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줬어. 지금은 단순히 K-팝을 넘어 한국의 문화가 좋아. 한국 여행을 갔었을 때도 한국의 음식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한국의 전통 문화가 일본만큼 깊이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지. 그리고 너도 좋아하잖아. 클레르는 공감하며 말했어요. 맞아. 그들의 퍼포먼스는 정말 판타스틱이야. 특히 한국인들의 몸짓과 표정은 감정을 전달하는 데 탁월하다고 생각해. 한국을 통해 예술을 배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 전 세계 모두가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거야. 그렇게 우리는 파리의 거리를 거닐며 한국 아이돌들의 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작업실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열정과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예술과 스포츠 모두의 중요한 요소라는데 의견이 일치했죠. 그리고 드디어 양궁 경기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클레르와 앵발리드 광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앵발리드 광장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파리의 지하철은 올림픽 관람객들로 가득했고 각국의 팬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인사를 나누고 자신들의 국기를 몸에 두르고 다니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즐거웠어요. 저도 일본인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 국기를 가방에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국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경기장에서 꺼내야겠다고 생각하며 파리올림픽의 응원 열기를 간접 체험했죠. 그렇게 저는 앵발리드에 도착하여 클레르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 어디선가 낯익은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들리는 곳으로 향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앵발리드 근처에서 한국의 국기가 걸려있는 행사장이 보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인종들이 무대 앞에서 BTS의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한국의 음식을 파는 간이 음식점이 열려 있었고 외국인들이 모두 한국의 국기를 흔들며 행사장을 즐기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국의 문화가 파리의 중심에 뿌리를 내렸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도 잠시 즐기고 싶어 입구 쪽으로 향했죠. 입구로 가는 길마다 건물에는 한국의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푸른색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저와 같이 입구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음악에 몸을 맡기며 걸어가고 있었죠. 현장 발권을 마치고 내부로 들어가는 길에도 즉석 사진부터 다양한 이벤트와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슬로건과 사진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내심 한국의 선수들이 부러웠어요. 코리아하우스라고 불리는 행사장의 내부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한국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하고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한 동양인이 저에게 대뜸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라서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 인사에 화답을 했죠. 그리고 저는 혹시나 저를 한국인으로 착각한 게 아닐까 하고
제가 일본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또 생겼죠. 제 말을 듣고 그 동양인이 발음은 어눌하지만 제게 일본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긴가민가 해서 일본어로 일본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분이셨던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냐고 물어보니 한국인이 일본은 한국의 이웃이지 않냐고 말하며 오늘 양궁 경기는 경쟁 상대이지만 재밌게 즐겨보자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기억이 오래 남아 있어 일본에 적대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겨주어서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양궁 경기를 예매해서 직관을 하러 다시 나가봐야 한다고 하니 한국인은 저를 엄청 부러워했죠. 알고 보니 코리아하우스 내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모든 종목의 경기를 진행할 때마다 코리아하우스에 모여서 응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자신의 나라도 아닌 타국 프랑스에 와서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멀리서나마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전을 펼친다는 사실이 대단했죠. 한국인이 이름을 물어봐서 저는 제 소개를 하고 이름을 물어보니 정훈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정훈은 해외를 돌아다니며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었고 파리에서 근무 중에 한국의 코리아하우스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던 중 클레르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코리아하우스에 있다고 말하고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니 클레르는 너만 좋은 곳 가면 어떡해? 나도 갈래. 기다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워낙 짧은 시간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멍해졌어요. 정우는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러니 정훈이 그럼 친구분 오면 한국 분식을 사줄게요. 먹고 경기장에 가서 열심히 응원하세요. 라고 하며 저를 푸드코트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소떡이라는 것과 떡볶이라는 것을 사주고 음료까지 챙겨줬어요. 소떡은 한국식 꼬치로 소세지와 떡을 꽂은 음식이었고 떡볶이는 한국의 매운 양념으로 떡과 오뎅, 채소를 볶은 음식이었어요. 음식을 받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제 뒤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본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클레르가 저와 정훈의 뒷모습과 돌아보는 모습을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찍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클레르는 제게 남자친구? 잘생겼다라고 말하며 저를 놀리기 시작했고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음식을 챙기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정훈이 저에게 SNS 계정을 물어보았어요. 클레르는 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대신 가르쳐주겠다고 말하며 정훈을 데리고 도망치듯 제게서 멀어졌고 음식과 음료수를 들고 있던 저는 따라가지 못했죠. 이윽고 클레르가 웃으며 걸어왔고 저는 클레르에게 앙큼하다고 뭐라고 하며 음식이나 받으라고 말하며 얼른 코리아하우스를 빠져나왔죠. 클레르가 경기장에 가는 내내 정훈에 관해 캐물었지만 전 얼른 경기장이나 가자고 하며 클레르의 얄미운 장난을 넘겼어요. 그렇게 우린 경기장에 도착하였고 경기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열정적인 응원 소리에 압도되었어요. 경기장 안은 수많은 관중들이 가득 차 있었고 각 나라의 국기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국기가 제일 돋보였어요. 좌석에 착석하여 각자 가지고 온 국기를 가방에서 꺼내고 정훈이 사준 음식을 먹으며 경기를 기다렸어요. 첫 경기는 중국과 대만의 경기였고 중국이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본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이 소개되고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단체전 8강 일본과 한국의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한국 선수들이 활을 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한국은 강했어요. 최초 3발 중에 2발을 10점을 꽂으며 안정적인 시작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우리 선수가 첫 번째 화살을 침착하게 10점에 명중시키며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시작했어요. 클레르도 일본이 정중앙에 화살을 맞추는 모습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웃으며 일본의 승리를 염원하는 응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들의 절제된 자세는 일본 특유의 미학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응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쏜 사이토가 7점을 맞춘 거예요. 그렇게 뒤처지게 된 우리 선수들에게 저는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싶었지만
기세는 곧 꺾이고야 말았어요. 한국의 김재덕이란 선수 때문이에요. 그 한국 선수는 정말 미울 정도로 활을 잘 쏘았고 자신이 10점을 쏠 때마다 우리 선수들을 향해 포효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반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기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큰 소리였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심판이 주의를 주었고 한국의 한 선수는 김재덕이란 선수를 잡아 끌었어요. 그 모습에 경기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이대로 지나가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10점을 쏠 때마다 포효하였는데 일본 선수를 향하지 않고 관중석과 자신들의 팀에게 파이팅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관중들은 한국 선수들의 열기에 덩달아 환호하며 이곳이 파리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프랑스 응원단들의 에너지까지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클레르는 한국팀은 다른 레벨 같아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잘 쏘는데 그들은 10점만 목표로 삼고 있어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의 열세 속에 응원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에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강해요. 하지만 희망조차 무너져 내리다 보니 우리 선수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김재덕 선수의 포효는 줄곧 이어지고 안경 쓴 한국 선수는 10점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이 어이가 없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국과 일본의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은 0대6으로 한국이 승리를 가져갔어요. 경기가 끝나고 잠깐의 정비 시간이 생기는 순간 클레르가 제게 말했어요. 와, 프랑스에서 한국 감독을 데려온 이유를 알 것 같아. 한국은 18발 중에 10점을 14발이나 명중시켰어. 대단한데? 마치 기계 같아. 라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일본의 어린 선수가 멘탈이 많이 약한 것 같았어. 너무 흔들리던데? 근데 이해가 가긴 해. 한국의 실력을 보면 나라도 위축될 것 같아. 클레르의 말을 듣고 한국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자긍심이 처참히 짓밟히고 가슴에 화살이 관통해서 먹먹한 아픔이 찾아왔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열정이 다시금 생각나며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 열정과 패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한국은 집중하고 열중하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팀은 처음부터 강한 에너지를 뿜어냈고 김재덕 선수의 샤우팅은 경기장을 단숨에 압도했어요. 그의 패기 있고 열정 어린 목소리에 관중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외침에 맞춰 한국 응원단은 힘찬 박수를 보내는 모습까지 자연스레 생각나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인의 끈기와 근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팀의 침착한 준비부터 시작해서 한 명이 쏠 때마다 뒤에서 파이팅을 불어넣어주는 팀워크와 뛰어난 실력은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클레르도 한국 대표팀의 모습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지 프랑스의 경기가 더욱 기대된다고 했어요. 그들의 경기는 그저 승부를 넘어서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한국인 감독에게 트레이닝 받은 프랑스 대표팀이 왠지 저렇게 완벽하게 해낼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정말 대단해. 그들의 집중력과 열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프랑스의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한국의 경기력의 넋을 잃고 감탄만 연발하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경기가 시작되었을 땐 클레르는 열심히 프랑스를 응원하였고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는 순간 한국의 경기력은 잊혀지고 우린 프랑스의 승리를 축하하였죠. 그리고 이어진 4강전, 한국의 양궁은 역시 수준이 높았습니다. 아시아의 대국 중국을 5대1로 순조롭게 꺾으며 결승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에 대해 싫어했던 감정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국이 잘해요. 인정해야만 하는 수준의 경기를 보다 보니 일본이 이기는 건 기적에 가깝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4강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결승으로 올라갔고 클레르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미카, 여기서 만약 우리 프랑스가 한국을 이긴다면 이건 파리올림픽의 역사적인 축제의 현장이 될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까 한국이 일본을 이겼으니 그에 대한 안갚음으로 프랑스를 같이 응원하자. 클레르의 말에 호응은 해주었지만 저는 한국이 금메달을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이 또렷해졌어요. 도쿄올림픽 때의 한국의 저력을 직접 봤던 저로서는 클레르에게 미안하지만
마음속으로 한국의 승리를 점쳐두고 결승전을 관람하였죠. 클레르와 앵발리드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팀의 응원 속에 결승전이 진행되었고 프랑스 선수들 뒤에 서 있던 코치와 객석을 사이에 두고 소통하는 한국인 프랑스 대표팀 감독을 보며 프랑스 속에 한국이 자리 잡은 느낌이 묘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국은 프랑스를 5대1로 격파하며 금메달을 차지하였어요.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 광경을 목격하였어요.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결승전에서 2위를 차지한 프랑스 선수들에게 프랑스 관중들은 수고했다고 기립박수를 보내며 결승전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에게 휘파람을 불고 소리 높여 축하해줬어요. 프랑스 선수 중 한 명은 한국 감독을 가리키며 한국 감독을 돋보이게 했고 마치 파리에서 한국인의 잔치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느낌이 들었죠. 클레르가 말했어요. 미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마치 한 편의 예술작품 같지 않아? 한국인이 여기를 파리가 아닌 한국으로 만들고 있어. 이건 감동이야. 라고 말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느끼던 감정을 클레르도 느끼고 있었기에 반박할 수 없었고 그런 한국이 더 대단해 보였죠. 그리고 우린 경기장을 나와 근처 술집에 들러 오늘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클레르가 말했어요. 미카, 오늘 경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들의 집중력과 팀워크는 정말 경이로웠어. 한국하면 양궁이야. 이번 파리올림픽을 준비할 때 프랑스는 수많은 메달을 목표로 감독 영입에 박차를 가했다고 하더라. 근데 양궁은 한국 감독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대. 그래서 프랑스 양궁협회가 한국의 5선택 감독을 영입했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거야. 아마 이번 올림픽에선 프랑스가 첫 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그 말에 공감하며 말했어요. 맞아. 한국의 양궁은 정말 대단해.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 양궁은 어마어마한 실력으로 금메달을 쓸어갔어. 그 모습을 본 일본인들이 엄청 시기 질투했었거든. 자신의 나라의 올림픽에서 남이 나라가 상을 휩쓸 때의 허망함이 어떤지 절실히 느끼던 계기였어. 그리고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결승이 끝났을 땐 나도 모르게 묘한 느낌이 들었어.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우리 일본은 남이 자신의 것들을 가져갈 때 허망함과 울분으로 뒤덮여 상대방을 헐뜯고 까내리는 것 같아. 하지만 프랑스는 달랐어. 한국을 축하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그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 나에게 많은 배움을 준 경기를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아. 클레르는 웃으며 말했어요. 모든 나라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어. 이게 균형이야. 우리는 그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잖아. 남이 잘하는 것은 존중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돋보이게 하고 축하받는 게 완벽한 균형이 아닐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한층 더 발전할 거니까. 저는 클레르와 이런 깊은 얘기를 하며 한국을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봤던 제가 미웠어요. 그리고 클레르와 얘기를 나누며 성숙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우리는 이렇게 올림픽을 통해 스포츠와 예술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팀의 투지와 열정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이런 열정과 정신을 가진 문화를 더 알아가며 나만의 예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미카,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와 경험을 나누자.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거의 다다를 무렵 일본에 계신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안녕. 방금 한국과 일본의 양궁 경기를 보고 오는 길이야. 한국 팀 정말 대단하더라. 그들의 집중력과 팀워크는 정말 멋졌어. 엄마는 잠시 조용하시더니 조금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미카, 너 한국이 그렇게 좋니? 왜 그렇게 한국을 칭찬하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요즘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 저는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단순히 그들의 경기를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들도 잘하는 게 있고 물론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스포츠에서는 그들의 실력만큼은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와 통화하는 동안 파리올림픽에서 일본 매체가 쓴
가라앉는 한국이라는 기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그 얘기도 꺼내 보았어요. 사실 올림픽 관련 기사 중에 일본에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내용도 봤어. 그런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자 엄마는 조금 화난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사도 있지만 너도 일본인이잖아. 일본이 먼저지 왜 한국 얘기만 하는 거야? 그때 엄마와 함께 계시던 할머니가 전화를 바꿔 받으셨어요. 미카, 너 그럴 거면 당장 일본으로 귀국해. 해외 나가서 못된 것만 배우고 있으니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당장 돌아와. 할머니의 호통에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화가 나서 전화를 끊고 정색한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클레르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다가왔어요. 미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보고 느낀 걸 이야기했을 뿐인데. 클레르는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미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의 생각과 감정은 소중해.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이해할 거야. 클레르의 위로에 조금 마음이 풀어지면서 고마움을 느끼며 다시 집을 향해 걸었어요. 클레르와 헤어지고 집에 도착 후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던 중 SNS를 통해 정훈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훈이 한국이 이겨서 미안합니다. 직관까지 가셨는데 상심하셨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양궁이 유일하게 시스템 체계가 잘 잡혀 있어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도 충분히 실력이 있어요. 향후 좋은 라이벌이 될 거예요. 힘내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되물었어요. 한국의 시스템 체계가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자부하시죠? 이건 동정을 가장한 놀림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정훈이 대답했어요. 아, 놀리려던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동정도 아닙니다. 코리아하우스에서의 당신을 본 이후 당신이 걱정되어 연락드린 거예요. 뭔가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저는 말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이 미웠습니다. 아니, 싫었어요. 한국은 타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도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러지 못한 일본이 짜증났고 한국이 질투났어요. 그리고 당신의 친절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인은 왜 이렇게 매너가 좋은 거예요? 일본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보러 갔는데 경기도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K-팝을 좋아합니다. 한국의 BTS를 좋아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보니 한국이 너무 우월합니다. 그래서 미워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난 후 정훈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카, 남과 비교하며 인생을 살지 말고 자신의 앞길만 보고 걸으세요. 상대방의 기준을 두지 말고 자신에게 기준을 두세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한국은 일본을 라이벌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린 일본의 극우 세력과 일장기를 세우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한국의 영토를 뺏으려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 외에는 마음을 엽니다. 그게 한국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었듯이요. 그 말에 저는 답장조차 못할 만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우선 저는 일본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일본의 극우단체들의 반한 감정 때문에 이웃나라 한국과 두터워지지 않고 서로를 헐뜯게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길승천기 태워버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되는 모든 것들은 저 멀리 묻어두고 한국을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고 싶습니다. 사연을 보내면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일본 자체를 싫어하는지 일본의 부분 세력을 싫어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곁들여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 사랑합니다. 파리에서 남은 기간 동안 코리아하우스도 가고 직관도 다니며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미카의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그리고 4년 동안 피땀 흘린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무사히 재기량을 펼치고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